더킹 영원의 군주 이민호가 사색이 된 채 충격에 직면한 에메랄드빛 긴급통화 현장이 공개돼 파란만장한 서사를 예고했다. SBS 금토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는 차원의 문을 닫으려는 이과형, 대한제국 황제 이곤과 누군가의 사랑을 지키려는 문과형 대한민국 형사 정태을이 두 세계를 넘나드는 공조를 통해 그리는 평행세계 판타지 로맨스다. 지난 13회에서 이곤은 차원의 문을 통해 평행세계로 이동할 때 생기는 멈춤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런 균열의 원인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 만파식적임을 파악한 이곤은 이름이 만파식적의 반쪽을 손에 넣기 전 이를 막기 위해 25년 전 영모의 밤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곤은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기 전 정태을의 얼굴을 한 루나에게 피습을 당했고 루나가 가진 정태을의 새 신분증과 자신이 입고 있는 검은 옷을 보면서 영모의 밤에 8세 이곤 자신을 구한 건 미래의 자신이었음을 깨닫자마자 정신을 잃어 쓰러지는 모습으로 귀추를 주목시켰다. 이와 관련 이민호가 또 한 번 파국의 운명에 내던져지는 위기에 처한 적색경보 발동으로 긴장감을 폭등시키고 있다. 극중 이곤이 영모의 밤에 어린 자신을 살린 미래 자신의 복장을 한 채 요령의 공간 속에 서 있는 장면. 이곤은 한창 달려가던 중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선 채 주위를 둘러보고 에메랄드색 공중전화 부스와 의문의 신문을 발견하고서 말문이 턱 막힌 듯 큰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짓는다. 특히 공중전화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던 이곤이 얼음장 같은 시선과 처참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불안감이 엄습한 분위기가 드리워지는 것. 과연 이곤이 긴급통화를 시도한 주인공은 누구인지, 이대로 영모의 밤 추적은 멈춰버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민호가 열연한 에메랄드빛 긴급통화 장면은 지난 5월 중순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숲에서 촬영됐다. 극중 어디론가 향해 달리다가 멈추고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 주변을 둘러보는 장면이었던 만큼 이민호는 숲에서 뛰고 또 뛰는 연기를 이어갔다. 초여름을 웃도는 날씨 속에 깊게 눌러쓴 모자와 올블랙 의상을 입고 열연을 펼치던 이민호는 더위와의 사투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스태프들과 자신의 선풍기까지 나눠쓰며 일일이 챙기는 훈훈함으로 현장의 귀감을 샀다. 제작사 화엔담 픽처스는 이민호는 나노 단위로 쪼개지는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클라이맥스로 치솟고 있는 황제 이곤의 심정을 오롯이 표현했다는 말과 함께 더킹 영원의 군주 14회에서는 만파식적의 합을 위해 영모의 밤으로 달려가는 이곤의 본격적인 사투가 담기면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전했다. 더킹 영원의 군주 이민호와 이정진이 극강의 카리스마를 드러내며 영모의 밤에 담긴 비밀의 실마리를 풀어내 안방극장을 압도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 13회에서는 이곤과 이림이 25년 전 영모의 밤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에 대한 해답을 찾은 데 이어 루나의 독살 테러에 이곤이 쓰러지며 절체절명 위기에 처하는 모습이 담겼다. 극중 이곤은 대한민국에서 잡아온 후 참수당한 이림의 수하와 존속살해로 형을 살았던 이들의 시신에서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타는 표식이 있음을 확인. 또 다른 세계에 자신이 죽었을 경우 생기는 표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상황. 이를 통해 불타는 표식이 나타난 구서령과 이림이 손을 잡았음을 눈치챈 이곤은 구서령의 전남편 KO그룹 최 회장과 구서령의 영모 관련 대화를 공개하며 대한제국 총리의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고 구서령은 대한민국에서 샀던 구두를 신고 사라졌다. 이곤은 계산을 거듭한 끝에 차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은 멈추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며 이제는 1시간도 넘게 멈추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곤은 차원의 문이 열려 시간이 멈추는 것은 반으로 갈라진 만파식적이 반쪽짜리 힘만 쓰기에 생기는 균열일 거라 추측, 다시 하나가 되는 경우 괜찮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이곤은 이림이 반쪽을 손에 넣기 전에 맞거나라며 25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정태을에게 차원의 문 안의 공간의 축만이 아니라 시간의 축도 존재한다면 25년 전 자신이 정태을의 신분증을 주운 게 설명이 된다고 추측을 전했다. 또한 이곤은 정태을에게 차원의 문 안을 달려봤지만 아무리 오래 달려도 끝에 닿지는 못했다며 안에 던진 동전은 떠있는 반면 생명이 있는 꽃이는 가라앉는다는 것도 알아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태을은 만파식적이 하나가 될 경우 차원의 문이 영영 닫힐지도 모르는 불안함을 드러내면서도 극기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이미 차고 넘치니까라며 눈앞에 있잖아. 설명할 수 없는 일.
내가 이곤을 사랑하게 돼버렸는데라는 말을 꺼냈고 이곤은 이에 용기를 얻었다. 이후 차원의 문을 넘어 정태일, 조은섭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곤은 눈에 띄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검은 옷을 정태일에게 선물 받았다. 더욱이 정태일이 준 검은 옷을 유심히 보며 이곤은 근데 이 옷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라고 답해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반면 이린과 손을 잡은 정태일과 같은 얼굴의 루나는 정태일이 대한민국에 없는 사이 정태일의 집에 침입한 데 이어 정태일의 핸드폰과 경찰 신분증까지 사용하고 강신자에게 키스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기 전 조영과 술자리를 갖게 된 이곤은 조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텔방으로 들어온 루나를 정태일로 오해 맥주를 함께 마시게 됐던 것. 하지만 루나를 지켜보던 이곤은 자네 눈 속엔 불안이 있군. 정태일에겐 없는 것. 자넨 정태일이 아니군이라는 말로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아차렸다여 루나의 옷 주머니에 있던 궁에서 잃어버린 정태일의 새 신분증을 꺼내든 이곤은 유리에 비친 정태일이 선물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이렇게 된 거구나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같은 시각 대한제국에서 골룡포를 입은 이곤의 현수막 앞을 걷던 이림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곤과 이림이 마치 대화하듯 그는 키가 컸고 총을 잘 다뤘고 천존고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고라며 각자의 독백을 이어갔다. 그 순간 이곤은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나를 구한 건 나였어. 라고 영모의 밤에 있던 8세 이곤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자신임을 알아차리고 충격에 빠졌던 것. 이와 동시에 너였구나. 내 놈을 구한 건 바로 내 놈이었어. 라며 자신을 방해한 자가 이곤임을 깨달은 이림의 서늘한 표정이 교차됐다. 더욱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였구나. 라는 말 끝에 독이 퍼지며 쓰러지는 이곤이 모습이 펼쳐지면서 대위협을 알리는 절체절명 위기 엔딩이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정은채는 최연소, 최초 여성 총리 구서령 역을 맡아 자신의 욕망을 저돌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지난 30일 방송에서 구서령은 이곤에게 직접 정태일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황후가 되려는 자신만의 계획이 수포가 돼 상처받은 듯했지만 도리어 이곤에게 협박에 가까운 당돌함으로 맞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때 불타는 표식이 구서령에게도 드러나 이곤과 정태일은 구서령이 평행세계인 대한민국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림의 의도적인 접근으로 평행세계의 존재를 알게 된 구서령은 이림과 만나 대립각을 세웠다. 그간 늦지 않은 이림을 만나 두려워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구서령은 이림의 정체를 추궁하며 대등한 기세로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구서령은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황제의 여자가 되기 위해 도끼를 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쟁취했던 인물이다. 정은채는 이런 구서령의 욕망과 도끼를 냉철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려내며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정은채는 극중 역적 잔당의 근거지에서 이림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장면에서 극강의 연기력으로 숨막히는 긴장감을 이끌었다. 핵심을 찌르는 날 선 화법과 도끼로 가득 찬 표정까지 최고 권력을 꿈꾸는 야만 캐릭터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며 한치도 밀리지 않는 신경전을 표현해냈다. 한편 구서령은 전 남편인 KU그룹 최 회장과 영모 관련 대화가 공개되어 총리 업무를 정지를 당한 상황에서도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사라져 앞으로 펼쳐질 파란의 궁금증을 높였다.